이준석 전 대표 기자회견이 지금 거센 후폭풍을 몰고 왔는데요. 이 이야기부터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기자회견 보셨어요? 막 눈물까지 흘리면서 마스크를 닦으면서 아주 격정적인 네. 회견을 하셨는데 어떻게 네. 보십니까? 마스크로 닦는 건 좀 엽기 생겼다. 네. 제가 글도 한 편 썼는데 이미. 아 그래요? 네. 어디에서 볼 수 있어요? 있어요. 네. SNS? BPL을 안 준 매체이기 때문에. 네네. 근데 제가 뭐라고 썼냐면 독설가 정치인이 우는 거는 추하다라고 썼습니다. 네. 이 새끼 저 새끼가 그렇게까지 서러운 일이었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까지 그런 거 있잖아요. 20대 여성은 어젠다 형성 능력에 뒤처진다. 전장현은 비문명적인 시위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으면 사실 이제 남에게 비수를 꽂는 사람은 자신에게 온 비수 정도는 가볍게 털어내는 이게 미덕인데 거기서 눈물을 흘려버린 것은 저는 앞으로 타격을 받을 것이다. 네, 거기서 울어버리면 안 되는 거였죠. 왜 나오는 눈물 어떻게 해요? 아니, 그러니까 눈물이 나온다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갔습니다. 거기서. 자기 딴이 얼마나 서러웠겠어요. 내가 대표인데 맨날 와가지고 준석아 이 새끼 저 새끼 이 새끼 저 새끼 이 새끼 진짜 이랬다는 사람들이-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얘기는 너무 리얼한 것 같아요. 딱 듣자마자 그림이 방금 동명사 하고 싶어지는. 동영상이 재생되더라고. 네. 근데 이게 남자들끼리 술자리에서 한 얘기면 모르겠는데 네. 라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기자들도 있는 자리에서 그런 말을 했다고 굉장히 서러워하셨더라고요. 네, 하여튼 그거는 분명히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한 거죠. 네. 네. 그리고 그게 또 한 번 그냥 있었던 일이고 그냥 그런 말로 부른다라는 사례가 하나면은 울 것까지는 없죠. 근데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런 비슷한 얘기가. 그리고 난 대표인데 대표가 좀 이렇게 해보겠다고 하는데 자꾸 와갖고 자진 사퇴하라고 그러고 자꾸 사퇴하고 자진 사퇴하라고 하는 것까지도 좋아. 그러면 안 한다고 하면 되니까. 근데 자진 사퇴하고 유학을 가라고 그러고 유학은 김종인 아니야, 김종인? 자꾸 무슨 미국에 가서 사회과학도 공부하고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닌가? 내가 하버드 나왔는데 지금 또 무슨 유학을 가라고 그러고 사회과학을 공부하고 네. 컴퓨터 말고. 아니 자꾸 애 취급을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애 취급한 건 맞죠. 네, 그러니 눈물이 났겠죠. 그러니 근데 눈물 나면 또 애 취급한다고. 그렇죠. 네, 근데 이준석 대표도 눈물 흘리지 말자 굳세게 마음을 먹고 왔을 거예요. 왜냐하면 손수건이 없었잖아요. 내가 눈물을 흘릴 거야라고 생각을 못 하셨구나. 눈물을 흘릴 거야라고 생각했으면 손수건이 있었겠죠. 손수건이 없으니까 마스크로 입에 침치고 다 그걸로 이렇게 손수건을 준비했으면 생각하고 이렇게 울었다 이렇게 오해할 수 그래도 있으니까. 마스크는 아니잖아요. 다른 그렇죠. 걸로 마스크는 하든지 아닙니다. 그렇죠. 휴지로 하든지 뒤에 아니면 기다리고 있던 이제 또 다른 이제 참모가 이렇게 주든지 맞아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랬어야 마스크로 이렇게 그건 준비된 눈물은 아니죠. 윤 대통령도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새끼 저 새끼 하면서 앞에서는 100년에 한 번 나올 만한 대표입니다. 100년에 나올까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이 새끼 저 새끼네. 근데 제가 그때도 얘기를 했었죠. 이준석 너는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새끼야. 제가 그때도 얘기를 했었던 걸로 예언해 주면서 그렇게 웃겨요. 이준석 대표하고 아니, 1차 갈등 때 윤 대통령 이준석 대표가 본인이 스스로 그렇게 얘기한 게 너무 웃겨요. 이 두 얘기 조합하면 100년에 한 번 나올 만한 그거 새끼란 맞는 게 거냐. 제가 그때 그랬잖아요. 그때 윤 대통령 이준석 투스톤 1차 갈등 때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대표다 그 얘기가 이거 더 약 올리는 것밖에 안 된다. 예, 사실 어떤 주제라든지 기능 이런 부분을 갖고 이제 그때 다툼이 일어났던 건데 대뜸 사람을 축혀 올려주는 듯한 느낌. 근데 사실 제대로 축혀 올려줬느냐 뒤에서는 욕하는 걸 안다고 쳤을 때는 고도로 약을 올리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죠. 100년에 한 번 그 얘기가. 이 폭로를 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제 의도적으로 윤 대통령에게 네. 화살이 돌아가게끔 하기 위한 그런 의도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의도도 있겠지만 그냥 다 쏟아내는 김에 나온 말이 아닐까 싶어요. 네. 근데 이준석의 기자회견에 대해서 언론은 대부분 특히 디지털 뉴스부 이런 데서는 조회수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누구를 욕했다, 겨냥했다, 저격했다, 이제는 들이받기로 했다, 이런 거잖아요, 다 줄기가. 근데 이준석 대표가 한 1시간 62분 동안 막 얘기를 했는데 진짜 길었어요. 네. 네, 그 62분 동안 한 얘기의 핵심 논리가 있어요. 핵심 논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한마디로
몇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런 얘기죠. 대통령실이 위기인데 대통령실이 왜 위기냐면은 무슨 뭐 부정투표 주장하고 부정선거 주장하고 극우 유튜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북풍몰이의 방식으로 이제 반공 이데올로기를 조장하고 이런 사람들만 대통령실에 있어서 구태 정치하고 있는 거다. 그러면은 그런 구태 정치를 당이 바로잡아야 되고 제어를 해야 되는데 자기는 이제 그런 걸 하려고 한 거다. 근데 그거를 누가 못하게 했냐면 윤핵관들이 못하게 했다. 그러면서 이준석이 방해가 되니까 밀어내려고 했는데 그러면 윤핵관들은 왜 그렇게 하는 거냐? 대통령한테 충성하는 것이 먼저고 대통령이 제대로 가야 된다라는 말을 하는 거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다. 왜 그러냐면은 저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든 당선될 수 있는 지역구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공천만 받으면은 그냥 당선이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권이 무슨 뭐 제대로 가고 뭐 이 중도층을 공략하고 이런 게 관심이 없다. 그러니까 당신들 얘기 나한테 자꾸 선당우사하라고 하고 하는데 그런 얘기가 진정성이 있으려면 당신들부터 어려운 지역에 출마를 해봐라. 안 할 거지 않느냐. 내가 맞는 거다. 이제 이 얘기예요. 그렇죠. 자기가 중도층을 잡고 있다 이런 얘기겠네요. 그렇죠. 이제 그래서 요 얘기 자체는 제가 볼 때는 맞는 얘기잖아요. 뭐 틀린 얘기. 이 김수인 평론가님 또 찾는다 저거 성대모사 하려고 또 삼김 그림 또 찾고 있어 지금 또 뭐 하려고 지금. 근데 아무튼 그 말 자체는 맞는 얘기인데 그래서 그 말은 들어줘야죠. 근데 웃겼던 거는 저는 이준석 대표 기자회견에서 제일 웃겼던 거는 이제 근데 뭐만 얘기하면 하여튼 지금 다 폭로라고 하는데 폭로라기보다도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얘기들이 이제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근데 거죠. 오히려 화제가 되고 있는 건 이제 뭐 그 XX라든지 그쵸. 개고기 논쟁 네. 같은 거 아닙니까 지금? 네, 그래서 그 새끼 저 새끼도 사실 그 얘기를 왜 했냐면은 대통령이 이런 당에서 이런 거 뭐 자기와 당이 이런 거 저런 거 뭐 조언하고 이러면 받아들여 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 새끼 저 새끼 하면서 윤핵관들이 자기를 오히려 대통령이 때려도 된다고 하는구나라고 때린다. 오늘인가 라디오 인터뷰 나와가지고 대통령이 자기한테 좀 잘해주는 것 같으면은 윤핵관들이 다 조용해지고 오히려 자기 찾아와가지고 대표님 저 대표님 문 열고 쑥 들어가서. 대표님 사랑합니다 이러고 근데 또 그 새끼 그거 이러면은 또 뭐 익명 인터뷰 같은 거 해가지고 이준석 때문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 것이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뭐 양두구용 얘기도 당이 그런 사실은 자기가 얘기한 것 같은 그런 당이 아닌데 선거 기간 동안에 또 후보도 그런 후보가 아닌데 선거 기간 동안에 훌륭한 후보라고 그러고 당이 뭐 앞으로 어떻게 할 거라고 그러고 거기에 대해서 자괴감 느낀다 이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폭로를 막 앞으로 막 할 거라기보다는 뭔가 아젠다 싸움을 할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돌아다니면서 보면은 대부분의 지금 이제 뭐 방송 나와가지고 얘기하는 보수 정치인들, 보수 패널들 등등은 폭로를 할 것이다. 앞으로 이준석 대표가 책을 내가지고 온갖 폭로를 할 것이다. 상스러운 얘기 나온 거 다 뭐 얘기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만 지금 받아치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안 된다. 네. 안 됩니다. 이래서는 상황 타개가 되지 않는다. 지금 대통령실은 무대응으로 일관한 중이거든요.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 용궁은 변하지 않는다. 네. 저는 이준석 대표의 목표도 좀 불분명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타도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마지막 쓴소리를 하니까 좀 들으라고 하는 건지 그러니까 윤핵관에 대해서도 험지 출마를 하라는 건지 아니면 못하는 놈들이기 때문에 나쁜 놈들이라는 건지 후자죠, 후자.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본인이 좀 살아남고자 하는 목표만 분명해 보이고 좀 그 부분이 이번에도 보면 또 오늘 했던 인터뷰들 보면은 좀 더 수위를 낮추고 있어요. 대통령을 그래도 생각해주는 포지션인 것처럼. 근데 또 화해 여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 보이지는 않고, 다리도 불사른 것 같고 이런 상황이고 이제 본인도 앞으로 계속 그거는 생각을 해나가야 될 거예요. 이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될지는. 네. 그래서 근데 지금 이준석의 스탠스는 지금 말씀하셨는데 다리를 불살랐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거죠. 계속 저한테 그러시면 제가 다리를 불사릅니다.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이준석은 계속 저 대통령님께 충성을 바치고 제가 지금의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비단 주머니 갖고 있는데 이 비단 주머니를 받아주시지 않으면 제가 다리를 불사를 수밖에 없는데 제가 어떡합니까? 그런데 이분이 에이 그 새끼가 또 비단 주머니라는 것은 뭐 이렇게 하니까 또 그럼 저 불살라야 되는데요 이렇게 가고 있는 거죠 지금. 사실 그래서 대통령하고 싸워가지고 별로 남는 게 없다라는 거를 모르지 않으면서
그렇게 가고 있는데 저는 그러면 여기서 제일 웃긴 거는 그 비단 주머니에 들어있는 내용이 뭐냐 그러면 정말 제가 볼 때는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본황칠 통장어즙입니다. 한 포당 100% 국내산 통장어 한 마리가 들어있고요. 식당에서 장어 한 마리에 보통 3, 4만 원인데요. 본황칠 통장어즙은 30포에 6만 9천 원으로 한 포 2,300원에 통장어 한 마리분의 영양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켓 한의는 전 제품 배송료 무료입니다. 로그인을 해야 받을 수 있는 혜택이니 참고 바랍니다. 비단 주머니에 들어있는 내용이 뭐냐 그러면 정말 제가 볼 때는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게 정말 그럴듯한 얘기고 정권에 도움이 되는 얘기라고 하면 이준석 대표를 그렇게 내칠 게 아니고 좀 이준석 대표를 얘기를 받아줘가지고 이준석 대표하고 관계를 푸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비단 주머니의 일단을 그 기자회견에서 얘기한 게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것도 폭로라고 나온 거죠. 대통령을 독대를 해가지고 정책적인 제안을 했다는 거잖아요. 자기가 3개를 얘기했다. 단계적으로 1. HTTPS 차단을 풀어야 된다. 그게 자유와 인권을 위해서. 예, 그게 이제 그냥 HTTPS 차단이라고 써 있지만 그게 뭡니까 그게? 아, 그런 거는 그냥 국민 제안 홈페이지에 올리세요. 그게 뭐냐면 도박 사이트나 음란 사이트를 못 들어가게 막는 그거를 해제를 해야 된다. 두 번째, 그다음에 카톡 검열을 중단해야 된다. 카톡 검열이 뭐야? 그게 이제 무슨 불법 촬영물이나 이런 것들을 메신저로 이렇게 주고받을 수 있는 우려가 있어서 필터링 기술을 넣거나 이런 것 때문에 한번 논란이 된 거잖아요. 지난 대선 때 네. 이슈가 됐었죠. 그쵸, 뭐 고양이 사진도 필터링 한다는 둥 뭐 그러면서 그걸 중단해야 된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북한 방송을 개방을 해가지고 북한 방송이 얼마나 웃긴 건지를 스스로 깨닫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게 뭐 북한 방송 개방까지는 그건 뭐 모르겠는데 나머지 앞에 2개는 이준석 대표를 좋아하고 이준석 대표를 따르는 특정 커뮤니티에 있는 특정 지지층, 소위 말하는 언론이 표현하는 2대 남의 일부들, 그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굉장히 원하는 정책인 것이지 그거를 내면은 그걸 하자고 그러면 갑자기 윤석열 정권이 자유와 인권을 챙기는 정권이 되고 뭐 이런 중도층 공략이 가능한 정권이 되냐, 그건 아니거든요. 이해를 못 하셨을 수도 있지 않을까. 앱 개발도 하셔야 된다고 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뭘 요구한지 이해를 못 하셨을 수도 있지 않을까. 네, 그럴 수도 있는데 이해를 하도 못해도 하여튼 비단 주머니에 들어있는 건 별 볼 일이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얘기 들으려고 이준석 대표하고 화해를 해야 되는 입장인가? 사실 그것도 또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 정책을 제안했다고 하는데 그게 좀 논란이 크게 되고 있는 정책을 어떻게 가닥을 잡아나갈 거냐 이 얘기는 아닌 거거든요. 그리고 전체적인 어떤 국정의 기조에 관한 것도 아니고 대표가 그거 하고 있는 자리인가. 제가 봤을 때 정책위 의장 수준도 안 돼요. 그런 얘기들은. 물론 그 정책들은 개개별적으로 타당성을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 타당성 이전에 이게 대표로서의 역할이었는가 했을 때 저는 이준석 대표가 만약에 어떤 어젠다 형성을 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하고 불화가 빚어졌고 그렇게 해서 맞는 그림이었다 이러면은 여러 가지 명분이 생겼겠죠. 근데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거든요, 지금까지. 예, 그런데 이왕에 틀어진 이상 이제부터 차이를 보여줄게. 예, 그 대표적인 사례가 개인과 인권 얘기하고 다원성 얘기하면서 상대방,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나 윤핵관 쪽을 파시스트적이다라고 공격을 한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의아한 것은 이준석 대표는 그러면 그 지금까지 자유주의, 개인주의에 해당하는 내용을 보여준 적이 있었냐. 대표적으로 지난 대선 때 무슨 사극을 의무화하겠다. 이런 국가주의적인 정책에 나왔었고. 그 다음에 지금 그러면 이준석 대표한테 제가 당장에 물어볼 게 있어요. 성소수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차별에 대해서. 예, 이런 게 자유주의, 개인주의에 해당하는 이슈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는 하지 않다가 갑자기 차이를 만들어가지고 갖고 온 거에 불과하지 않나. 예, 그런 의미에서는 정책적인 명분이나 이런 것들이 없다. 요즘에 뭐 유승민, 유준석 연대론이 나오는데 유승민 전 원내대표는 박근혜 정권 때 뭐 세월호 시행령이라든지 국회 시행령 통제라든지 증세 없는 복지라든지 이런 아젠다 갖고 그래도 싸웠어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두 사람을 그 당시 유승민하고 지금의 이준석을 비교할 수 있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어쨌든 지금 이 국면을 국민의힘으로서 어떻게든 타개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그 당원 가입 독려를 하고 나섰잖아요.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디지털 뉴스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나갈 생각은 절대 없구나. 그리고 이제 심지어 윤핵관들이 창당을 할 수 있다고까지 말을 이준석 전 대표가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본인이 나갈 생각은 절대 없구나 이런 생각이 느껴졌는데. 그러네요. 디지털 뉴스부의 해석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준석 네. 대표는 이제 본인이 국민의힘의 주인이다. 주인, 그러니까 내 거다 이런 뜻이 아니라 내가 여기에 터잡고 오래 살아왔고 계속해서 지켜왔으며 박근혜, 윤석열 등등은 이 비정상의 역사일 뿐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겠죠. 그리고 이 대표가 신당을 창당한다 이런 것들이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일이지만 지금은 생각이 없을 것이고, 그리고 뭐 설령 신당을 창당한다 할지라도 세력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일단은 멤버십을 갖고 있는 그 세력부터 구축을 하는 게 우선이겠죠. 또 지금 내가 신당 창당 안 한다라고 분명한 신호를 보여줘야 될 필요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뭐 당원 가입 모집 계속 하는 거죠. 또 안에서 싸울 때 표가 필요할 수 있으니까. 지금의 이준석 대표의 위치에서 보면 신당 창당이라는 게 옛날 해봤잖아요. 그 시절을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실패했죠. 네, 또 하고 싶지 않을 될지 거예요. 모르겠지만. 그 심지어 지금 신당 창당을 유승민이랑 하라는 거잖아요. 그거 안 해봤습니까? 이미 해봤잖아요. 그 눈물의 시절을 다시 하라고? 그건 절대 할 수 없죠. 절대 생각하기 싫은 거고. 근데 지금 이제 이 이준석 대표가 주장하는 그런 이제 논리를 잘 보면, 그러니까 윤핵관들이 영남이나 뭐 이런 데에 있어가지고 지금 시절이 좋아가지고 아랫목에 있는 것 같지만 수도권에 출마해봐라 이렇게 얘기한 게 이게 그냥 근데 그거는 권성동, 장제원 좀 억울한 게 두 사람 다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당선을 해봤거든. 네, 그렇게 얘기했더니 또 딴 얘기를 해요. 또 이준석 대표가 그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된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보수표가 쪼개져도 되는 지역구다 그게. 그러니까는 탄핵이 돼도 되는 지역구인 거다 거기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수도권 얘기를 하고 영남 얘기를 하면은 여의도의 이런 호사가들은 자연스럽게 이 수도권 신당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냥 영남을 버리고 수도권 신당을 차리자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당분간은 어쨌든 이준석 대표가 그렇게 시도하지 않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는 생물이다라고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이게 일단 이준석 대표는 당내 항쟁을 계속 할 거예요. 그게 1차적으로 어디서 골치가 아파지냐면은 전당대회죠. 전당대회를 언제 할지는 뭐 지금 뭐 의견이 아직까지는 분분한 것 같고, 당권 주자들의 이해관계는 좀 늦게 했으면 좋겠다의 방점이 찍히는 것 같지만, 그 늦게 하는 것도 주호영 비대위가 스스로 꼬꾸라지지 않아야지 늦게 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주호영 비대위가 1일 1실언, 1일 1망언 해가지고 김성원 의원 같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맨날 뭐 한마디씩 하다가 비대위에 비대위까지 꾸리게 되고 뭐 이렇게 되면은 조기전당대회가 될 수도 있는데, 아무튼 전당대회를 하게 되면은 이준석 대표가 본인이 직접 나갈 수는 없을 것이고 그 전에 후보 등록 받고 할 테니까 본인이 얘기하는 대로, 그러면은 누군가를 이준석의 대리인 비슷하게 이제 지지하는 흐름들을 만들려고 할 건데, 그때 위력을 보여주려면은 그 시점에 당권을 가진 당원들이 자기를 따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입당 캠페인도 하고 뭐 이런 거 저런 걸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전당대회를 그렇게 치러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표가 탄생을 하고, 그래서 당내 투쟁에서 그런 식으로 이겨가지고 그 자기가 원하는 지도부 안에서 본인이 결국 노원에서 상계동에 나가가지고 국회의원이 되는 시나리오가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계속 어쨌든 그 길로 쭉 밀고 가겠죠. 근데 전당대회가 본인 생각대로 안 되고 본인이 뒤에서 이렇게 그림자 쇼군으로 해가지고 움직이는 그 그림이 안 되고, 전당대회를 완전히 이제 친윤 1세에게 어떤 지도부가 탄생을 하고 누가 봐도 이준석은 노원에 출마가 안 된다, 그런 시나리오가 됐을 경우에는 이제 호사가들은 이 신당의 기회가 온다, 박지원 전 원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신당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총선 전이 되면 어떻게 될지 그때 가봐야 안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김수인 평론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를요? 네? 신당에 대해서 또 우린 신당 전문가잖아요. 또 우린. 네네. 신당은 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안 된다. 네네. 네. 지금 이제 여론 지형을 보면 윤석열 대 이준석 싸움에서는 이준석 편을 드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그 사람의 상당수는 국민의힘 계열 쪽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 민주당 그렇죠. 지지자, 정의당 지지자, 무당층 이쪽이 섞여 있는 거라서 이준석 신당에 나갔을 때 독자적인 노선을 갖고 별도의 지형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냐, 그건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보고, 만약에 신당을 만들어가지고 총선 끝까지 가버리면 이제 보수 분열의 책임을
다 뒤집어 써야 되는 상황이 펼쳐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당을 할 거면 좀 빨리 해가지고 총선 전에 협박을 해서 합치는 시나리오는 가능할 수 있는데 시간을 끌게 되면 이제 어정쩡한 쪽으로 계속 내몰릴 거다 이렇게 보고 결국에 본인들이 또 뭐 유승민이든 이준석이든 신당을 해봤었기 때문에 그때 실패 경험 이런 것들을 생각해봤을 때 일단은 남아서 싸우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그렇게 볼 겁니다. 근데 이제 이준석 대표가 얘기하는 윤핵관 창당론 이거는 이제 아마 내일 가처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렇군요. 가처분이 예를 들면 인용되거나 하면은 이제 이준석 대표는 윤핵관들이 창당을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 그 얘기하는 것 같아요. 뭐 맨날 얘기하는 건데 김한길 역할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열린우리당 프로젝트설. 윤석열 버전의 열린우리당 창당설.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는 점을 시사를 하는 건데, 근데 그것도 사실 쉽지는 않은 일이죠. 그게 뭐 그냥 과거에도 사실 환경이 좋게 된 건 아니었고 열린우리당 창당 초기에는 별로 그렇게 분위기 좋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게 막 탄핵 국면 되고 뭐 이러면서 그 다음 총선에서 막 구호가 직진하시겠습니까? 이게 선거 구호예요. 직진하시겠습니까? 이게 선거 구호. 그 대거 당선되고 이러면서 열린우리당이 이제 위력적이 된 것이지 그런 조건까지 고려를 하면은 여러모로 쉽지는 않을 것이다. 신당론에 대해서는 별로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지만 근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당장 다음 주에 일어날 일도 모르는데 여기 예언해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있어요. 이게 거울 효과라고 만약에 범민주당 쪽이 분당이 되면 이쪽도 깨질 거다. 그런 얘기하죠. 거꾸로도 가능하죠. 이준석 신당이 나오면 범민주당 쪽도 깨질 거다. 그러니까 4당 체제로 가는 거죠. 뭐 그런 시나리오가 그나마 열려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4당 체제 이런 거? 4당 체제. 근데 저는 이 경우는 최악의 4당 체제다. 차라리 양당제 하는 게 낫다. 왜냐면 예를 들어서 이준석 신당이랑 이낙연 신당이 생긴다고 쳐요. 무슨 의미가 있죠, 이게? 그쵸. 예, 이것은 별 의미 없다라고. 말 나온 김에 가처분 신청 결과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예언 좀 해주십시오. 디지털 뉴스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자꾸 물어보지 마시고요. 마켓타니는 착한 쇼핑몰이죠. 마켓하니는 저지되어야 합니다. 저는 마켓하니에 구합니다. 다른 데서 쇼핑하는 것은 저지되어야 합니다. 두리번 하면서 상품을 찾다가 보면 하루가 언제 다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반드시 저지되어야 합니다.